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뭐 다른 해외 증시와는 다르게 계속 제자리 걸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네. 시장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7월 시작하고 3일째인데 네. 3일째 거의 제자리 걸음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그쵸.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들이 조금 발표가 됐는데 네네. 하반기까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또 최저임금 협상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인상률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또 일본의 약간 무역 조치들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눌리고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라도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튀어나갈 힘은 응축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너무 지금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인내하면서 기다릴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여전히 답답하게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시장인데요. 이렇게 모멘텀이 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잘 들어봤고요. 네.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께서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네. 근데 왜 지금 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될까요? 제가 5월 27일 날 한번 폴더블 관련주에서 다뤘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음. 지금 최근 일본 반도체 소재 네. 금수 조치로 인해서 다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러한 단기 하락으로 오히려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원래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는 조금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되면은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폴더블 관련주는 지금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 단기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랑 화웨이가 음. 폴더블 폰 경쟁 점입 가경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 내놓나 약간 눈치를 보고 있고 있는데 네네. 이제 조만간 곧 나올 겁니다. 오. 예, 지금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네. 이제 다 해결했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폴더블 폰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힌지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접히는 부분, 경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해결했다고 일부 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한 만큼 지금 아마 최종 단계로 넘어갔을 거고요. 아마 시제품은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고 언제 출시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겠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8월 내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8월에 나온 게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2가지 모델이 추가로 나온다고 해요. 폴더블로.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좀 제품 사이클을 짧게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제품은 아무래도 일단 시장에 선보이는 목적이고 예, 큰 판매보다는 일단 삼성을 알리고 싶은 예, 그런 기회인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나오는 새로운 두 종류의 폴더블 폰으로 아마 이제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지 않을까.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두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은 폴더블 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좀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새로운 폼팩터가 될 가능성이 커요. 폴더블 폰이. 그렇죠. 아무래도. 폼팩터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은 이 기존의 솔리드 폰들은 다 이제 좀 사라지는 추세가 될 것이고 네네. 거의 대부분의 폰들이 폴더블 폰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 폴더블 폰 아니면 약간 새로운 폼을 가진 네. 그런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아마 시장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대형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폼팩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키패드가 사라지고 모든 버튼이 사라지고 네. 이런 게 폼팩터가 됐었는데 이제 다시 그게 폴더블 폰으로 이동하는 어. 예,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애플이 그런 잡다한 키라든가 모든 걸 없애는 시도를 가장 먼저 했어요. 맞아요. 예, 홈 버튼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애플의 디자인 모토 자체가
다 없애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없애는 게 디자인 네, 네. 모토예요. 그래서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하죠. 그쵸. 가장 심플한 거를 추구하는 디자인인데 이제 그러한 애플의 디자인을 뒤로 하고 이제 삼성이 유일하게 이제 애플과의 초격차를 낼 기회입니다. 그쵸, 그쵸. 네, 애플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폴더블 폰에 대한 관련 기술이 없고요. 만약에 폴더블 폰을 만들고 싶으면은 삼성이라든지 화웨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삼성은 이번 기회에 애플을 확 치고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쵸.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 음. 수석 디자이너도 이제 별도로 나가가지고 디자인 네. 회사를 따로 차렸고요. 네. 물론 애플의 디자인은 계속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애플도 좀 심각한 정체기에 온 상황입니다. 네네. 때문에 삼성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삼성의 질주에 일본이 약간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대한민국 정부를 타겟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삼성이 너무 앞서가니까 좀 질투를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재하고자. 예. 그 일본 내에서도 되게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일본에도 과거 뭐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등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쳐도 삼성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삼성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해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런 면에서 없지 않아 좀 삼성을 좀 잡고 싶은 그런 약간 목리로 보여지는데 네. 예,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폴더블 관련주를 굳이 갖고 나온 이유도 뭐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일본 소재 업체들의 수출의 80%가 우리나라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기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 정치인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을 묵살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일단 시위성인 정책으로 보이고요. 아마 곧 해결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왜 폴더블 폰 관련주를 지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앞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지난 5월에 한번 이 폴더블 폰 언급을 좀 해주시면서 살펴봤던 종목들이 저희가 있었는데 네. 그 종목들 지금 좀 어떤 흐름인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네. 살펴볼게요.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고요. 네. 이때 뭐 42,000원 선 매수하시면은 1년 정도 갖고 갈 만하다. 네. 매수 적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5월 27일부터 5월 27일 종가가 한 42,000원 정도 보면요. 고점까지 한 47,000원까지 올랐어요. 오. 그래서 한 15%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더블로만 오른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오른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안 좋긴 하지만 내년에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더 가져갈 만하고요. 네. 그리고 멀티플 카메라 관련주 멀티플 예, 카메라. 최근 핸드폰에 카메라가 5개씩 달리기 때문에 그쵸. 이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때 이후로 굉장한 상승을 많이 보였어요. 예, 그때 보시면은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상승하고 말았고 뭐 바이오로 디바이스도 그때 거의 저점이었는데 네.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뭐 해성 옵틱스 또 6월 19일까지 5월 27일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쵸. 예, 거의 한 30%까지 상승을 했다가 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 필옵틱스, 옵트론텍, 음. 네, 뭐 파워로직스, MC넥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27일 날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카메라 관련주들은. 네네. 근데 좀 카메라 관련주들은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금수 조치랑 큰 관련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생산량, 출하량 감소에 의한 약간 불안감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반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UTG 관련주들, UTG.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트라 틴 글래스, 네. 예, 엄청 여기, 얇은.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월 27일 이후에 지금 16,700원에서 2만 원 넘게 올랐거든요. 오. 거의 30%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다시 상승세에 나오고 지금 약간 좀 지지부진하긴데 한데 네.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KH 바텍. KH 바텍. 이 종목이 그때 힌지를 만드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맞아요. 네, 폴더블의 힌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때 방송하고 나서 좀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상승을 반납하면서 다시 약간 지지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폴더블 폰 관련 접착제를 만드는 테이펙스. 네.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오늘 거래량도 229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좀 좋아 보이는 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테이펙스도 많은 분들이 매수하면 힘들겠지만 그렇죠. 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AP 시스템 딱 5월 27일 날 저점 찍고 지금 계속 상승 나오고 있죠. 네네. 이 레이저 관련 반도체 레이저 관련 업체인데요. 네. 폴더블 전용 레이저를 갖고 있어요.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연성 기판, 플렉시블 PCB라고 하죠. 네. 그 PCB도 연성 기판이란 거는 PCB가 어느 정도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폴더블 폰에 필수로 들어가죠. 그쵸. 그 때문에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BH, 네. 시노펙스, 뉴플렉스 네. 이러한 종목들은 5월 27일 이후로 큰 상승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상승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FPCB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보다는 그냥 관심 가질 정도. 네.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필름 음. 스마트 폴더블 폰에 네. 접히는 디스플레이 액정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액정을 근데 오늘 보시면은 SKC 코오롱 PI나 코오롱 인더스트리얼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 폴리이미드 소재를 일본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에서 수입을 못하게 되면은 코오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다 하는 판단 하에 그렇죠.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폴리이미드 필름은 네.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5월 27일 이후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네네. 예, 보시면은 SK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날 26,250원인데 오늘 3만 원까지 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뭐 앞으로도 관심 가질 만한데 제가 네. 뭐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라는 거. 어.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 폴더블 폰, 핸드폰 계속 새로 나오게 되면은 보안이 새로 탑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라온 시큐어였는데요. 또 5월 27일 이후로 좀 상승을 좀 많이 한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최근 치고 나간 게 드림 시큐리티예요. 그때는 유상증자 때문에 제가 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드림 시큐리티 자체가 보안주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 오히려 이제 드림 시큐리티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네. 한때 대장의 자리를 넘겼었는데 다시 왕의 귀환.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호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네.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은 정말 중요해요. 그쵸. 보안은 꼭 폴더블 폰에 관련해서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신제품이라든가 네. 요즘 뭐 테레비도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런 데도 보안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생체 인증 쪽. 그렇죠. 요즘에 은행 거래 옛날에 막 잠수세 카드 뭐 OTP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엔 그냥 자기 지문만 딱 찍어도 지문 인증이 찍거나 되잖아요. 얼굴 인식으로 그렇죠. 가능하더라고요. 예, 얼굴 인식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홍채 인식, 얼굴 인식은 네네. 조금 귀찮아서 그런지 좀 뒤처진 기술이 됐고요. 결국은 지문 쪽이 가장 그렇죠. 확실해요. 네. 근데 지문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인증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문이 그렇게 안전하진 그렇죠. 않거든요. 지문을 따는 방법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문 손잡이 같은 데서만 해도 그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필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있으면 바로 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네네네. 하지만 저희 같이 돈이 없는 개미들한테는 뭐 보안 이슈가 큰 걱정이 안 돼요. 돈 많은 분들이나 뭐 자신의 보안이 새나할 것을 걱정하지. 예, 저희들로서는 뭐 일단은 편한 게 우선이죠. 네네. 예. 최근 뭐 블록체인 기술, 뭐 빅데이터, 핀테크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네네. 보안에 대한 이슈는 영원할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블록체인 지갑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기반의 그런 원래 시스템 네, 페이가 또 나오겠죠. 예, 그런 거를 점점 이제 삼성 제품에 탑재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증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 거고요. 네. 인증 관련주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데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어. 암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기타 관련주로는 일단은 네페스가 들 수 있어요. 네페스. 예, 근데 너무 많이 상승했죠. 그렇죠. 진짜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저점부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한 6개월 동안. 근데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긴 했는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추천드리기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요. 네. 그 다음 관련주로는 약간 실리콘 웍스. 실리콘 웍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기도 해요. 그리고 LG전자 자회사거든요. 네네. 이것도 5월 27일 이후로 좀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소재. OLED 관련주인데 네. 폴더블 폰 부품에 단독 납품한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폴더블 폰 관련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굉장히 좀 주가가 좀 파형이 커요. 예, 조정과 상승 굉장히 반복하면서 정확히 5월 27일 저점이었죠. 네, 그렇죠. 예. 이때 매수하셨으면 뭐 43,000원에서 53,000원까지 갔었으니까 네네.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 예,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네.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그쵸. 덕산 네오룩스. 네네. 예, 이 종목은 뭐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 회사만 납품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 화학 물질인데 화학 예, 물질이요. 그 폴리심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액정 관련해서 네. 가공하는 약품을 오.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 네네. 반도체 장비 검사주도 있고 어. 유일하게 그런 기술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도 얼마 전에 좀 발굴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은데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비싸긴 하지만 또 매수 차원으로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약간 그 일본 금수 조치 관련주로도 약간 구분되는 것 같고요. 네.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렌텍. 이렌텍. 예.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상승폭 5월 27일 이후로 네. 예, 거의 뭐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고점을 찍고 네.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조정이 끝날 무렵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하락은 약간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이 조정을 이겨낸다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한번 다시 다루면서 추천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좀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네. UTG 관련주라던가 폴더블 폰 부품 관련주, 뭐 보안, 기타 관련주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네.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아까 UTG 관련주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UTG 계속 밀고 있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본이 그 폴리미드 필름 즉 그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만드는 필름 소재 있잖아요. 네네. 그 소재에 관해서 금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측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약간 폴리미드 필름을 대체할 만한 대체 소재, 그 UTG거든요. 네. UTG는 유리이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집착이 크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UTG로의 변화는 좀 더 서두르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아무래도 제가 신제품 내년 상반기쯤에 신제품 2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적어도 2개 중에 하나는 UTG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네. 그 2가지 제품이 나온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고급품과 양산품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고급품은 UTG로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일반형은
기존 하던 대로 폴리 이미드 그냥, 필름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쯤은 그렇죠. 나올 수 있다, UTG가. 근데 저희 그 한국 국민 같은 경우에는 고급형과 보급형이 나오면은 뭐가 잘 팔릴 것 같아요? 고급형이요. 고급형에서 잘 팔리는 네. 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연착 요구 시도하는 거죠. 예, 보급형과 고급형 같이 내면서 네. 약간 고급형으로 이제 싹 이동을 시키는 거죠. 어. 그런 고급형의 가장 기본으로는 UTG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아무래도 일본이 이렇게 폴리이미드 필름, 일본에 거의 80% 이상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조치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측으로서도 양산에 좀 걸림돌이 돼요. 때문에 UTG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UTI, 캠트로닉스, 네. 뉴파워 플라즈마 네. 세 종목입니다. 네네. 딱 너무 편해요. 세 종목만 보면 돼요. 그렇네요. 예. 때문에 가장 힘이 좋은 종목은 UTI입니다. 네, UTI UTI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 날 이때 좀 큰 하락이 나왔어요. 네. 예. 이때 하락이 나온 이유가 한 창구에서 좀 대량 매수가 들어가서 6월 21일 날 다음날 주요 종목 지정되면서 확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주체가 물량을 확 몰아서 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좀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근데 누가 들어왔다는 건 뭔가 알고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정보가 네, 있을 그렇죠. 수 있죠. 지금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 흐름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지금 구간 굉장히 2만 원 이하로는 저는 매력 있다고 봐요. 예. 그 폴더블 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당장 내일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발표가 나면은 일단 단기적인 상승 나오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2만 원 이하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타이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하가 지금 가장 현재 굉장히 매수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가지고 음.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000원 네. 정도는 손절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8,000원 이하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1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한 22,200원 정도. 22,200원. 예.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은 네.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보유하시는 걸로 해가지고요. 1차 목표가에서 한 반 정도 익절하시고 네. 나머지는 좀 길게 가져가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반도체 이슈, 그 일본 소재 이슈 이런 것만 좀 지나게 되면은 상승이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개별적인 이슈, 폴더블 폰 발매 나온다고만 해도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네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추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이하 왔을 때 매수할 만하고요. 그 위에서는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빠지길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UTI와는 틀리게 그 UTG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UTG랑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1,500원 이하로 매수 접근을 할 만하고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10% 정도 수익권에서 한 반 정도 매도, 네. 나머지 보유 이런 전략으로 갈 만합니다. 네. 그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 네. 이 종목은 반등은 가장 세게 나왔는데 그쵸. 조정도 크게 받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지금 뭐 더 빼진 않겠다, 더 올리도 않겠다. 네. 이게 딱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 방향성을 못 잡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다른 UTG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뉴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권 매수가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네.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현재권 좀 매수하시고요. 17,000원 부근까지 오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한 17,400원 정도만 맞추시면은 예, 그리고 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끔씩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평단 한 17,400원 정도 맞추시고 네. 보유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1,0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 나머지는 보유하시는 측면으로. 예,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UTG 관련주로서 그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캠트로닉스보다는 뉴파워나 UTI가 좀 더 UTG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두 종목 오늘의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네. 어떤 게 KH 있죠? 바텍 아까 KH 말씀드린 바텍. 힌지 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 크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추가 상장이 된다고 나왔어요. 한 13만 주, 그리고 33만 주, 한 네. 50만 주 정도가 시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일 거래량이 지금 20만 주밖에 안 돼요. 네. 때문에 이러한 물량이 아직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량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KH 바텍은 이제 곧 거래량이 한번 터질 겁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면 그 물량도 나와 소화가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다음 주 안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네. 네. 그래서 저도 매수하고 싶은데 네. 전 추천하는 입장에서 매수하면 안 되니까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해도 돼요. 지금. 예. 지금이 타이밍이군요. 지금 적기예요. 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 현재 10,000원 부근 매수 가능하시고요. 9,500원 밑으로 한번 오면은 아니 9,500원 부근 한번 오면은 너무 매수하셔가지고요. 네. 안 오면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매수한 것만 갖고 가시고 안 내려오면 그냥 보유한 것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9,800원 이 정도 평단 맞추시고요. 네. 버티세요. 힌지 유일한 관련주입니다. 네. 때문에 갤럭시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얘기만 나와도 메리트가 힌지는 굉장히 크네요. 힌지는 지금 일본의 금수 조치랑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그쵸. 힌지는 약간 전자식이라고도 하지만 약간 소재보다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품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바텍 굉장히 좋은데 거래량 적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 상승이 나오면은 네.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훅 올랐다 훅 내려오는 그런 그렇군요. 종목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끌고 가는 힘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바텍도 탑픽.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탑픽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네네. UTI, 뉴파워 플라즈마, 바텍 네.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탑픽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할 종목들이 테이펙스 아까 말씀드린 접착 테이펙스. 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근데 하루에 오. 1,000주 거래됐어요. 네. 그러면은 2만 원짜리니까 1,000주면은 1,000원, 10만 원, 10만 원, 1,000만 2천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까지. 정말 작네요. 누구 호주머니 돈으로 거래가 됐다는 얘긴데 근데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땐 KH 바텍이나 테이펙스나 UTI나 이렇게 종목들이 모두 이제 폴더블 폰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네.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테이펙스를 추천할 바에는 차라리 바텍이나 UTI 같은 종목을 사시기를. 예. 테이펙스는 정말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치 사면은 3% 올라가요. 근데 또 그만큼 3%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런 종목은 건들기 힘들고요. 네.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KH 바텍, UTI, 뉴파워 플라즈마 네. 우선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약간 신규 관련주로 분류되었다고 했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일본 금수 조치에 어느 정도 타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현재 부간 매수 가능하고요. 음. 예, 지금 52,000원 부근 제일 매수가 좋긴 한데 네. 현재가 매수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꼭 폴더블 관련주로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2분기 영업이익도 거의 1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가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리고요. 네. 1차 목표가 58,000원 정도 드리고요. 일단은 길게 좀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2분기까지 보면 한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로 제가 추천드리고요. 네. 좀 현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정말 5만 원대 오면은 좀 비중 많이 실어도 된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큰 상승, 예, 이렇게 한 10% 이상 상승 나오게 되면은 네.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실리콘 웍스는 아까 말씀드린 네. 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네. 이 종목도 중기 투자 관련주고요.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네. 1차 목표가 48,000원. 예, 한 15% 정도 수익 구간 볼 수 있고요.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예상합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상승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실리콘 웍스와 인노프 첨단 소재는 꼭 폴더블 관련주가 아닌 가치 성장주, 네. 중장기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뭐 네페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렌텍도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보는 종목이긴 해요. 네네. 지금 좀 하락이 좀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격선을 좀 정해주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끝나는 걸 확인하고 확인하고. 예, 이렇게 한 2일 연속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날에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 양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양이 나올지 네. 모르죠. 양 이렇게 그렇죠. 나와있거든요. 근데 양이 두 번 나와야 돼요. 네네. 양이 두 번 나오는 날 종가에 들어갈 만한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음양에서는 지금 빠지는 음양이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50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반등 나오면 좀 크게 나오거든요. 6,500원, 이렌텍은 6,500원 정도 구간 오면은 조금 매수할 만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 전환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갈 만하다. 네. 대신 이 종목은 잘 들어가면 좀 먹을 게 많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사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하기 때문에 음. 이렌텍은 좀 눈치 빠르고 네. 빠른 대응 가능하신 분들 네. 예, 그런 좀 보시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오히려 제가 5월 27일 날 샀을 때 사셨으면은 정말 아쉽죠. 네, 예. 그렇네요.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지인분 몇 분 추천드렸는데 정말요? 예, 참 5,000원부터 8,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50% 넘게 상승한 네. 거거든요. 참, 이런 종목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충분히 큰 상승 나올 종목들이 굉장히 그쵸. 많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주 하나 볼게요. 네, 보안 관련 드림 시큐리티. 어. 예, 드림 시큐리티 상승 이유에는 네. 모두 블록체인 최선도 업체고요. 음. 그다음에 삼성 SDS가 삼성전자의 모든 블록체인 관련, 뭐 보안 관련 그런 약간 솔루션 관련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네네. 드림 시큐리티는 SDS 출신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매출의 80% 이상이 SDS 통해서 나와요. 그렇군요. 결국 삼성전자에 관련된 보안 관련주예요. 네. 때문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그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 이유가 거의 6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 유상증자 이슈를 이겨내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유상증자 했던 이유가 탑업인 인수,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하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하기 유상증자를 위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인수 업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500억 정도 투자한다고 들었어요, 인수에. 네. 근데 그 500억 규모의 회사면은 아마 비상장사일 거고요. 상장사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뭔가 괜찮은 딜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드림슈키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매수해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려올 때가 기다리다가 올라가 버리면 못 잡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현재 구간 살짝 매수해 보시고요. 네. 만약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음. 한 4,100원 구간에서 물을 타면은 평단 한 4,200원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최근 거래량 터지고 과연 어느 업체를 인수할까 그거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드림시큐리티는 인수에 대한 이야기 쏙 들어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세력분들이 제가 방송하는 거 싫어할 겁니다. 네, 뭔가 있는 겁니다. 네, 때문에 드림시큐리티는 한 방 나올 때가 됐다. 입이 한 몇 방이 나오긴 나왔는데 네. 지금 또 상승 남았다. 후에 지금 버티고 약간 거래량 다듬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큰 한 방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드림시큐리티는 약간 급등주, 세력주기 때문에 네. 중장기로 오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유하시고 네. 좀 20% 이상 상승 나오면 바로 나오시는 그런 측면으로 네. 뭐 제가 리딩을 해주면 계속 갖고 갈 수 있겠지만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리딩을 해드릴 수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매수 가능 종목들 매수 단가, 목표가까지 좀 함께 설정을 해봤습니다. 탑픽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자면 UTI, 뉴파워 플라즈마, 그다음에 KH 바텍,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는 좀 단기적으로 20% 상승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실 분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슈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이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폴더블폰과 관련해서도 타격이 있다라고 조금은 아까 저희가 앞서 네. 언급을 했었죠.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네. 지금 거의 일본이 원래 100%였어요, 이 기술이. 그쵸. 근데 코오롱에서 이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음. 약간 국산화를 좀 성공했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양산화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일본의 PI 필름 수급 없이는 양산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면 때문에 폴더블 폰 발표하려다가 약간 연기한 지금 약간 망설이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보여요. 네네. 때문에 근데 그 업체도 폴더블 폰 소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네. 지금 폴더블 폰 만들 수 있는 회사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일본 업체도 지금 삼성이 양산하면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 난감한 그렇죠. 상황인데. 그 때문에 그 일본 업체도 국가적인 가치관보다는 자기네 기업이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지금 다시 금수가 해제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빠른 시일 때문에 내에 좀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이슈가 좀 크죠. 정부가 좀 음.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최고위층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무총리라든가 그냥 아예 그냥 일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아, 예, 약간 실무자들한테 맡겨놓고 언급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수권자인 아베 총리가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상 대 정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은 문제지 않을까. 예, 저도 일본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외교는 감정이 아닌 실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조금 좀 국내 경제에 좀 이렇게 큰 악영향을 미칠 바에는 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잘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단기적 악재라고 보고요. 좀 음. 해결되길 바라고 있고요. 네. 양국 모두 피해이기 때문에 음. 아마 길게는 가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가지 않겠지만 언제든지 이제 일본이 이런 걸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할 게 필요하고요. 네. 좀 국산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국산화를 굳이 안 한 이유는 우리나라도 제조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일본에서 안정적인 수급을 해주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다고 그렇게 막 비싸게 팔지도 않아요. 일본에서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개발을 안 한 건데 만약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단기적 악재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약간 매수 기회를 주는 찬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좀 빠지는 시점에 좀 잘 매수를 해놓으면은 악재가 해소되게 되면은 그만큼 반동이 나올 수 있겠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삼성 PI 필름이 좀 수급이 어려워지게 된다면은 UTG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있죠. 아무래도 UTG 개발을 좀 서두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수급의 불안전성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약간 UTG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UTG 관련주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제재 조치가 좀 단기적 악재로 끝나야 될 텐데, 그렇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폴더블폰 관련주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폴더블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 고동진 사장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데 엄프는 겁나 하세요. 네. 폴더블폰 그거 하는 거 아니었다. 네. 정말 힘들었다. 화웨이한테 걸려가지고 얼떨결에 한다고는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힘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예. 있죠. 원래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좀 여유가 그때 생기잖아요. 힘들었지.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뉘앙스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일본 금수 조치 때문에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약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미루는 거지. 아마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발표할 것 같고요. 네. 때문에 출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지겨워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금수 조치가 그렇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 때문에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그 업체별 실적 상황이 체크가 필요해요. 네네.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물론 다 실적으로 좋은 회사들이긴 해요. 네네. 네, 1분기 비해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락 이슈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럼 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컨센서스라든가 약간 기업 분석을 좀 개인적으로 하셔가지고 예, 그 기업의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 증시 굉장히 회복이 더디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갈름도 못 갑니다. 네,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양 지수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네. 방송하는 동안 지금 코스피 지수가 0.8%까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0.4%까지 빠지고 있어요. 네. 정말 미치겠네요. 그렇죠. 네. 눈을 뗄 수 없는 시장 네. 상황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정말 그렇네요. 한국 증시가 정말로 호구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어제 뭐 기사를 봤는데 네. 왕따인 한국 증시라는 네.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그걸 근데 이러한 보고 마음이 왕따의 좀안 원인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좋더라고요. 이러한 왕따의 원인은 저는 기관 투자자라고 봐요. 예, 외인 투자자들이야 네. 어차피 외국인들이고 한국 증시 큰 관심 없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인의 돈을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 업체들인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좀 지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던지기 바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약간 증시 안정 대금이라든지 뭐 공매도 한시적 제한 여러 가지 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증시는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좀 걱정입니다. 네. 여기서 최저임금까지 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피는 다시 한번 2,0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네네. 때문에 지금 뭐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모두 해결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다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국내만 이런 상황인 거 보면은 정말 심각하고요. 네네. 정말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정말 심각합니다. 네. 네. 정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무리 증시 자체가 실물 시장은 아니지만 네. 지금 각 기업의 모든 자산이 들어가 있는 게 유가증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대외 신인도라든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좀 네, 관리를 네. 해줘야 돼요. 좀 제가 답답해서 좀 말이 샜는데 지금 또 증시 보니까 좀 막막하네요. 네. 네. 증시가 좀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폴더블 폰은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약간 미완성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 예, 완성작이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개선점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첫 출시를 할 거고요. 네. 그런 거를 보완해서 나올 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출시 기대감까지만 가져가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마 막상 나오고 나면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 그거는 아닐 거예요. 좀 나뉠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음이 많을 거예요. 그 때문에 네네. 일단 출시 전 기대감까지만 가져가는 흐름. 예, 패는 까지 말자.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전망인데요. 개별 종목 옥석 가리는 눈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